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있으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상가를 임차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의 영업권이 보장됩니다. 다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조문 일부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10조 제1항 7호의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특약을 걸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하기 전 화해한다는 뜻으로 조서를 작성해 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소 전 화해가 불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 명이라도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제소 전 화해 신청 당시와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제소 전 화해 조서에 강행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면 무효라고 적혀 있는데 판례에는 제소 전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은 이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소 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강행법규와의 관계에 대해 제소 전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면 화해기일 출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화해기일까지 제소 전 화해조서와 계약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불성립 통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법조문은 읽어보시기 바라며 차임은 최초 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10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특약으로 1년마다 5%씩 인상을 요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임차인은 짧을수록 유리한 이유입니다. 만약 감염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임대료를 낮춰주었고 상황이 안정이 되었다면 낮춘 금액에서 5%씩 인상이 아닌 이전의 차임까지는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선순위 물건의 변동이 발생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내 권리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사업자 등록과 물건의 인도이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물권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던 초과하지 않던 대항력이 있던 없던 모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의 경우 차임증감 청구권이 없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대항력은 보장됩니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대항력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권을 가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민법에서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권 효력은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은 3개월, 임대인은 1년에 구속되므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임 연체 기준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연체의 기준은 3기의 차임 연체입니다. 차임 연체의 기준은 연속적인 차임 연체가 아닌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의 총액입니다.